공군이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였고 다시 일어나서도 안 될 사고라며 오폭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참모총장인 본인에게 있다고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이 총장은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포천 주민에게 신속한 피해 복구와 배상 등을 약속했습니다. 한미당국이 오늘부터 20일까지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 연습을 실시합니다. 한미는 한반도 전면전 상황을 가정한 지휘소 훈련인 FS 연습 시나리오와 연계해 사이버와 우주를 포함한 전 영역에 걸쳐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군체육부대 남자축구팀이 승격팀인 FC 안양에 역전승을 거두며 3경기 연속 무패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개막전에서 전북현대에 1대2로 패했던 국군체육부대는 이후 제주와 서울과의 경기에서 각각 1승과 1무를 기록했으며 안양과의 경기에선 3대1로 승리해 2승 1무 1패, 승점 7점을 기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0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 공군은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발표하면서 오늘부터 단계적으로 비행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철환 기자입니다. 초유의 오폭 사고로 국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무너뜨리고 다치게 하고 재산 피해를 입힌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10일 국방부에서 오폭 사고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며 뼈를 깎는 각오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부상을 입은 주민과 장병들에게 사과와 위로를 전하고 빠른 회복을 기원했습니다. 공군은 이날 당시 훈련에 참가한 KF-16 1번기 조종사가 표적 좌표를 불러주고 2번기 조종사가 이를 비행 임무 계획 장비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위도를 잘못 입력한 것이 원인이라고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 이륙전 점검 단계와 표적 지역 진입 및 무장 투하 단계까지 총 3차례 잘못된 표적 좌표를 확인할 기회가 있었지만 기회를 놓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군은 재발 방지를 위해 실무장 표적좌표 중복 확인 절차를 보완하고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최종 공격 단계 진입 전 편조 간 표적좌표 상호 확인과 중앙방공통제소에 실무장 전담 통제사를 지정해 임무 편조와 표적좌표를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정상 상황 발생 시 보고체계 강화, 지휘관 관리 책임 강화, 중첩적 임무 통제, 조종사들의 실무장 훈련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사고 직후 중단됐던 비행을 10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실사격은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조치 완료 후 재개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공군은 오폭 현장과 병원에 신속 지원팀과 의무팀, 상생협력팀을 파견해 식사와 숙소, 의료, 피해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주민 여러분이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 복구와 의료, 심리 지원 및 배상 등 모든 방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KFN 뉴스 김철환입니다. 한미 군당국이 정례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 FS 연습을 오늘부터 열흘 동안 진행합니다. 한반도 전면전 상황을 가정한 훈련에는 최근 러시아 파병을 통해 드러난 북한군의 전술적 변화도 반영됩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한미는 오늘부터 오는 20일까지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 FS 연습을 실시합니다. 한미는 한반도 전면전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와 연계해 지상과 해상, 공중, 사이버, 우주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을 펼칩니다. 한미는 러북 군사협력과 각종 무력 분쟁 분석을 통해 도출된 북한군의 전략 및 전술, 전력 변화 등 현실적인 위협을 시나리오에 반영하여 한미 동맹의 연합방위 태세와 대응 능력을 제고할 것입니다.
양국은 FS 연습 기간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을 지난해 10건에서 올해 16건으로 늘려 진행합니다. 특히 GPS 교란과 사이버 공격, 드론 공격을 비롯해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서 나타난 전술적 변화 등을 시나리오에 반영합니다. ROC and U.S. units will execute combined, joint, all-domain live field training exercises across the land, sea, air, cyber, and space domains, integrated within the exercise scenarios to further strengthen interoperability while showcasing our combined deterrence capabilities. 한편 FS 연습 야외 기동 훈련 중 실사격 훈련은 지난 6일 발생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국방부는 오폭 사고의 사고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소총 사격을 포함한 모든 실사격 훈련을 중단했습니다. 또 대북 감시 정찰과 비상 대기 등 일부 필수 전력을 제외하고 모든 기종의 비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9조 원에 달하는 K2 흑표 전차의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이르면 다음 달 체결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은진 기자입니다. 지난 6일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한국 파트너들은 굉장한 최신 무기를 불과 몇 개월 안에 공급할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호평했습니다. K2 전차의 2차 수출 계약 규모는 2022년 체결된 1차 계약 때와 같이 모두 180대로 금액으로는 60억 달러, 약 9조 원대로 전해졌습니다. 후속 계약에 대한 실행 이행 계약 부분에 대한 부분도 논의가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 폴란드 간의 방산 협력에 대한 그런 어떤 체계를 좀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많이 들고 있고요. 폴란드는 2차 계약으로 K2 전차 180대를 직접 구입하고 현지 생산 병행 방식으로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앞서 양국은 지난 5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K2 전차 2차 수출 이행 계약이 조속히 체결되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 방위사업청이 캐나다의 잠수함 도입 사업에 한국 방산업체들이 원팀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효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캐나다는 최대 60조 원 규모의 3,000톤급 잠수함을 도입하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 CPSP를 추진 중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우리 K방산업체가 참여합니다. 방위사업청이 현지 시간으로 7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된 제3차 한국-캐나다 방산군수 공동위원회에서 2025년 한 캐나다 방산협력 계획을 발표하며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한 팀으로 관련 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힌 겁니다. 회의에 참석한 강완석 방사청 차장은 원팀 구성으로 최적의 조건을 제시할 수 있고 캐나다 해군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조기 납품도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선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됐습니다. 방사청은 나토 수준 이상의 안정성을 자랑하는 우리 무기 체계의 안전관리 절차를 소개하면서 우리의 강점인 조선 분야 기술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캐나다군의 역량 유지 전략과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를 들은 방사청은 K방산물자의 체계적인 공급망 관리 노하우를 소개하면서 동일한 플랫폼 운영을 통해 공동으로 공급망을 관리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한편 북한은 한미연합 FS 연습을 앞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현장을 시찰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핵 잠수함 보유를 국방력 발전 주요 과제로 제시했는데 실제 건조 현장을 공개한 건 처음입니다. 이 시점에 북한이 핵 잠수함 건조 사실을 공개한 건 한미 연합연습과 미국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 전개에 대한 맞대응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핵을 동력원으로 하는 핵추진 잠수함은 오랜 시간 자망이 가능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육군 15사단 전차대대가 연합 전투임용 구조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의무 지원이나 의무병 없이 응급키트로 골든타임에 놓인 전우를 살렸습니다. 신소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총성이 오가는 전투 현장에 전우가 쓰러졌습니다. 표시된 부상 부위에 맞춰 제한 시간 내 응급 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관통상은 지혈하고 골절 부위는 부목으로 치료합니다. 저체온증을 막는 보온 조치와 단단한 고정을 끝으로 긴급 후송합니다.
육군 15보병사단 전차대대가 처음으로 미군과 함께 전투 중 응급처치 키트로 전우를 구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한국군의 구급법과 비슷한 훈련으로 미군 교보제를 활용했습니다. 미군 교관이 실습생에게 환자의 상태를 알려주고 지금 무엇이 보이고 들리는지 등 증상을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거지가 모두 떨어졌다는 등 새로운 상황을 부여해 대체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It is a medical training that any MOS, any job can use. So it is something important that we can train together on to ensure readiness. Everyone has done very well, and we're very excited that we've been able to do this here with the ROKA forces. 전투 현장에서 부상자에게 가장 먼저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장병은 의무병이 아닌 인접 전우로 부대는 이런 점을 고려해 모든 장병이 자신과 전우에게 응급처치할 수 있도록 미군과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불확실한 전장 환경 속에서 전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미군과 한국군의 TC3 그리고 CLS 각 개념의 차이를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한 보완점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훈련은 평가를 병행해 합격자는 미군 CLS 자격증을 획득합니다. 사단은 이번 훈련 결과를 분석해 한미 간 TC3 교관과 의무요원 양성 프로그램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KFN 뉴스 신서진입니다. 육군 3사단이 올해로 52주년을 맞은 3.7 완전작전을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사엔 6.25 전쟁 당시 3사단 소속으로 전투에 참여한 참전용사부터 직업군인을 꿈꾸는 미래의 후배들까지 모두 참여했습니다. 백재훈 기자입니다. 빨간 머플러를 두른 참석자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습니다. 육군 3사단이 진행한 3.7 완전작전 52주년 기념행사의 현장. 행사에는 백골 전우회와 참전용사, 지역 기관장 및 주민과 군 특성화고 학생까지 1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정재열 육군 3사단장은 기념사에서 선배 전우들을 기억하고 살아도 백골, 죽어도 백골의 정신으로 이길 것을 강조했습니다. 전투의 승리는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달성돼야 되며 전투가 시작된 이후에는 승리의 확인만이 있을 뿐입니다. 3.7 완전작전은 1973년 북한군의 총격 도발에 강력한 포탄 사격으로 대응해 적 GP를 파괴하고 아군 장병을 구출한 작전입니다. 훗날 북한군 귀순자는 북한군이 백골 부대를 가장 두려워한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장병들은 재현 행사를 통해 승리의 순간을 기억하고 백골 부대원이라는 자긍심을 느꼈습니다. 적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대에서 복무하고 있다는 사실에 강한 자긍심을 느꼈습니다. 52년 전 선배 전우들이 보여준 필사즉생, 고륙 지정의 백골 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밖에 부대는 포탄 사격 절차 시연과 장비 견학으로 군에 대한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부대는 이번 행사를 통해 52년 전 선배 전우들의 백골 정신을 기억하고 조국 수호의 의지를 다시금 다졌습니다. KFN 뉴스 백재용입니다. 국군 체육부대 남자축구팀이 주말에 열린 프로축구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3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달렸습니다. 이채원 기자입니다. 지난 8일 안양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4라운드 FC 안양과의 원정 경기에서 국군체육부대 남자축구팀이 3대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승점 3점을 챙긴 국군체육부대는 올 시즌 전북현대와의 개막전에서 패한 이후 3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했습니다. 국군체육부대는 올 시즌 처음 K리그1에 입성한 안양을 맞아 손쉬운 승리가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막상 경기가 시작되자 홈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은 안양이 주도권을 잡았고 안양의 공격수 마테우스는 전반 17분 국군체육부대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승리를 향한 국군체육부대의 대반격이 시작됐고 선제골을 허용한 지 3분 뒤 에이스 이동경의 슛으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이후 전반 36분 김승섭이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역전골을 뽑아냈고 전반 38분 유강형의 헤딩슛으로 승리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공격과 수비에서 힘을 내자 국군체육부대 선수들은 더욱 강한 군인 정신으로 상대를 압박하며 승리 드라마를 완성했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4연전에서 2승 1무 1패로 좀 나쁘지 않은 성적을 저희가 가져왔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홈 경기가 남아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면 저희가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해서
굉장히 웃음을 줄 수 있는 경기력을 준비하겠습니다. 국군체육부대 남자축구팀은 원정 4연전을 마치고 오는 16일 김천 종합경기장에서 광주 FC를 상대로 5라운드 홈 개막전을 치릅니다. 50만 국군 장병의 응원을 등에 업고 이번 시즌도 승리를 위해 그라운드를 누빌 국군체육부대 남자축구팀 경기는 KF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FN 뉴스 이채원입니다. 육군 인사사령부 6.25 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조사단이 참전 유공자인 96세 최동진 옹을 찾아 화랑 무공훈장을 전달했습니다. 조사단은 지난 7일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최옹의 자택을 방문해 군악대 축하 공연과 함께 화랑 무공훈장을 전달하고 헌신의 감사를 표했습니다. 최옹은 6.25 전쟁 당시 제8보병사단 10연대에 입대해 금화 지구 전투에서 다수의 적을 사살하는 등 혁혁한 공을 세웠으나 훈장을 전달받지 못한 채 전역했습니다. 최웅은 긴 세월 동안 전쟁의 기억을 가슴에 묻고 살았다며 조국이 나를 잊지 않고 이렇게 기억해주니 정말 고맙고 뿌듯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2025년) 코브라 골드 연합훈련을 통해 우리 군은 대한민국 강군의 위용과 K방산의 저력을 보여줬는데요. 다양한 훈련이 진행된 올해 코브라 골드 연합훈련의 주요 내용을 자세한 뉴스바바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2025 코브라 골드 연합훈련, 우리 군은 올해로 16번째 참가를 했는데요. 이번 코브라 골드 연합훈련은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7일까지 태국 일대에서 펼쳐진 2025 코브라 골드 연합훈련. 코브라 골드 연합훈련은 태국과 미국 주관으로 1982년 처음 개최된 연례 다국적 연합훈련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다국적 군사훈련 중 하나이자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입니다. 우리 군은 2010년부터 정식으로 참가했습니다. 훈련에 참가한 대한민국 훈련 전대로는 해병대 장병 210여 명과 해군 장병 160명, 한국형 상륙 돌격 장갑차 KAAV 6대, K55 자주포 2문, K77 사격 지휘 장갑차 1대, 그리고 상륙함인 노적봉함 등이 투입되었습니다. 코브라 골드 연합훈련은 야외기동 훈련으로 연합수색훈련, 연합기동사격훈련, 연합상륙훈련 등이 진행되었는데요. 연합수색훈련은 정글 수색, 침투, 정찰 감시 등으로 구성되어 진행됐습니다. 특히 해병대 수색대대는 주력 부대보다 먼저 적진의 침투에 첩보를 수집하고 화력을 유도하는 등 상륙 여건을 조성하는 최정예 부대인데요. 훈련에서는 이러한 임무 특성에 맞춰 적진에 은밀하게 침투하고 타격하는 것 위주로 진행됐습니다. 28일에 실시된 연합기동사격훈련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 태국, 해병대 수색부대 장병들이 참가했는데요. 정글이나 평지에서 적을 만났을 경우 한자리에서 가만히 사격할 수 없기 때문에 서서 쏴, 엎드려 쏴, 앉아 쏴 외에 기동사격법까지 숙달했습니다. 이번 코브라 골드 연합훈련에서는 이색 사격훈련도 실시됐는데요. 다수의 적이 나타나거나 적이 인지를 사로잡은 상황을 가정해서 훈련하며 우리 장병들의 사격수를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3월 1일부터 3일까지는 연합 상륙훈련이 실시됐는데요. F-16 전투기의 항공화력 지원과 아파치 공격 헬기의 근접 어무활에 전개됐습니다. IBS를 이용해 상륙 해안으로 전개한 장병들은 본대 상륙을 위한 여건 조성 작전을 실시했는데요. 이후 600여 명의 한국, 미국, 태국 해병대 장병들이 상륙 돌격 장갑차와 상륙 주정에 탑승해 지정된 해안으로 신속하게 상륙했습니다. 이러한 연합 상륙 훈련에 앞서 다양한 국가와의 연합 작전 수행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우리 군은 최초로 싱가포르 상륙함에 한국형 상륙 돌격 장갑차 KAAV를 탑재하는 크로스독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코브라 골드 연합훈련에서는 매년 군사적 역량 향상을 위한 훈련뿐 아니라 인명구조 및 피해 복구 훈련과 인도적 민사활동도 실시되는데요. 지진, 화재, 홍수 등 재난 발생에 의한 붕괴 건물과 교량에 대해 복구 훈련을 실시하고 학교 건물 신축 후 현지 학생들을 위한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전장 속 대항군의 정찰 공격에 대해 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사이버 방어 훈련과 우주 작전 계획 및 협조 절차를 익히는 우주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코브라 골드 연합훈련에선 특별한 행사도 있었는데요. K-방산 홍보를 위한 함정 공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노적봉함 함정 내부에
국내 방산업체와 관련한 홍보 책자를 비치하고 한국형 상륙 돌격 장갑차를 전시해 K방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2025 코브라 골드 연합훈련에서 우수한 기량을 발휘한 우리 군장병들, 앞으로 남아있는 2025년 연합훈련에서도 활약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KFN 뉴스는 광복 80주년과 정전 75주년을 맞아 우리 군의 정신이 담긴 군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순서로 각 군을 대표하는 군가를 안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는 각 군의 정신을 담은 대표 군가를 갖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화한 육군가와 6.25 전쟁기 그리고 해방 이후의 비장함을 담은 해군, 공군, 해병대가를 국방부 군악대대의 연주에 맞춰 들어보겠습니다. 백두산 청기 뻗은 삼천리 강산 무궁화 대하는 온누리의 빛 사랑의 빛을 타고 자라난 우리 그 이름 용감하다 앞으로 용진 또 용진 우리는 영원한 조국의 방패 앞으로 용진 또 용진 우리는 영원한 조국의 방패 우리는 해군이다 바다의 방패 죽어도 또 죽어도 결의와 나라 바다를 지켜야만 강토가 있고 강토가 있는 곳에 조국이 있다 우리는 해군이다 바다가 고향 가슴 속 끓는 피를 고이 바치자 하늘을 달리는 우리 꿈을 보아라 하늘을 지키는 우리 힘을 믿으라 죽어도 또 죽어도 결의와 나라 가슴 속 끓는 피를 저 하늘에 뿌린다 우리들은 대한의 바다의 용사 충무공순국 정신 가슴에 안고 태극기 휘날리며 국토 통일에 힘차게 진군하는 강군의 자손 나아가자 서북으로 푸른 바다로 조국 건설 위하여 대한해병대 대한해국군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해병대 연평부대 예하 포 8중대는 지난 5일부터 3일간 지휘자의 소부대 지휘 능력과 우발 상황 조치 능력 향상을 위해 호반 독단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에는 K9 자주포 6문과 K10 탄약 보급장갑차 2대, 장병 4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장병들은 야간 방렬과 비사격 임무 등의 과제를 숙달하며 전투 임무 수행 기본 절차를 익혔습니다. 해병대 1사단 의무근무대는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주둔지 일대에서 KMEP 연합 의무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연합훈련은 해병대 1사단 의무근무대와 미 해병대 의무대대 장병 1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한미 요원들은 기능별 전술을 교류하고 연합 의무지원 임무 수행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했습니다. 석정권 방위사업청장은 오늘 대전 하나 R&D 종합연구소에서 소요군과 하나그룹 계열사 등 관련 연구기관과 함께 유무인 복합체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제7회 답하고 2.0 첨단 무인 로봇 분야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유무인 복합체계는 유인체계와 AI 기반의 무인체계가 네트워크 중심의 미래 전장 환경에서 상호 복합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미래 전장 환경의 핵심 전력입니다. (3월 10일) 기상정보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계절이 봄으로 성큼 다가서고 있습니다. 포근한 봄 기운과 함께 찾아온 불청객, 미세먼지는 쉽게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화한 날씨에 대기가 정체하는 데다 특히 낮부터는 대기 상층의 먼지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농도가 더욱 짙어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에도 옅은 안개가 관측되고 있고 서해안에서는 해무가 발생하여 가시거리가 100m 안팎까지 짧아진 지역이 있습니다. 먼지와 안개만 아니라면 오늘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 중반부터 구름이 많아져 흐린 날씨가 나타나겠으며 제주와 남해안 지역은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발생한 해무는 내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4도, 철원 영하 3도, 원주가 영하 3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16도, 대구가 18도 등 온화한 하루가 예상됩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서해안에 발생한 해무로 인하여 서북도서 인근에서의 해상 작전에 영향이 있겠습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12일에는 강한 바람이 부는 가운데 충청 이남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비와 눈이 오다가 오후에 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금요일인 14일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15일 토요일부터 남해안 지역으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내륙으로도 구름이 유입되어 흐려지겠습니다. 16일 일요일엔 한반도 서부 지역은 구름이 많고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으며 동부 지역으로는 비와 눈이 예상됩니다. 큰 일교차에 연일 공기도 탁해서 호흡기 건강이 비상입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어 활기찬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